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TV의 최재숙입니다. 애니어그램이 더 나은 성품으로 어떻게 자기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니어그램과 기독교는 모두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으로 자기 변화를 하려면 자기 관찰과 자기 기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또 기독교인이 되면 모두가 예수의 성품을 지니게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현재의 내가 더 나은 성품을 지닌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니어그램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존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애니어그램을 통해 얻은 저의 경험이 예수 안에서의 존재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신학적 답을 찾고자 대학원에 입학해서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그 답을 조직신학 학위 논문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논문 제목은 애니어그램과 폴 틸리의 존재신학, 유한성 자각과 존재의 변화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국회전자도서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거나 리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저의 논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애니어그램, 나를 긍정하는 용기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번 영상부터 나를 긍정하는 용기 책을 읽어가면서 애니어그램 공부를 심화하고자 합니다. 이제 책을 보면 목차가 있고 10쪽에는 애니어그램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시작 부분인데요. 영성과 애니어그램입니다. 변화는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파트는 애니어그램으로 저의 내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즉 애니어그램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 달라진 4번 유형으로서의 저의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변화는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애니어그램 공부를 통해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 나는 늘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기분 좋은 일이 찾아와 주길 기대했지만 나의 일상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오히려 근거 없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뭔지 모를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점점 의기소침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였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내 안에 숨어있던 격정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던 원흉이 격정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그다지 특출하지 않은 내가 늘 부끄러웠다. 그러나 애니어그램으로 나를 알게 되면서 내가 느꼈던 수치심과 내가 느껴야 할 수치심이 달라져야 함을 깨달았다. 잘나지 않은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격정이 나 자신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므로써 나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자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위축되기보다는 당당하게 견뎌내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쉽게 상처받고 상처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다.
물론 나의 격정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또다시 걸려 넘어지곤 하지만 예전처럼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움츠러들거나 과거의 일을 곱씹으면서 자책하며 울분을 삼키는 일들이 줄어들었다. 쓸데없는 일에 감정을 소비하기보다는 생산적인 일에 나의 에너지를 쏟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는 행복으로 다가왔다. 2004년 애니어그램을 처음 접하고 난 후 뿌연 안개가 아침 햇살에 차츰차츰 사라져서 주변이 점점 밝아지고 시야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머릿속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다.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쓴 리소가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짙은 안개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상태를 경험한 것이다. 나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발견하고 나서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내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격정으로부터 비롯되는 나의 말과 행동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나의 실제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격정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부정하고 싶은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한 후 그러한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애니어그램이 다른 성격 이론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격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근원, 즉 격정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격정은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의 내면에 어떤 격정이 숨어 있는지를 알고 나면 격정에 의한 나의 행동적인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나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 즉 변화를 위한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니어그램의 역사는 격정에 대한 역사이다. 애니어그램은 아홉이라는 뜻의 헬라어 애니어와 그림이라는 뜻의 다이아그램의 합성어이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 유형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체계로 애니어그램 상징은 원, 삼각형, 헥사드의 결합체이며 그림 1과 같다. 삼각형과 헥사드에 의해 표시된 원 위의 9개 점은 그림 2에서와 같이 꼭대기 점을 9번으로 지칭하고 나머지 점들은 시계 방향으로 1번부터 8번까지 명명한다. 각 번호는 9가지 애니어그램 기본 유형을 나타내고 연결된 선들은 인간 정신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힘인 격정에 대해 알아차리고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애니어그램 기본 유형과 격정을 연결시킨 오스카 2차조에 의해 격정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애니어그램은 격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식 향상을 이루기 위한 인류의 수많은 노력들이 축적된 역사적 산물이다. 격정과 관련되어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 남겨진 자료 및 발전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에 정리된 것처럼 격정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또 기독교 전통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다루어져 왔는데요. 그 이유가 격정이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격정은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힘, 대죄,
죽음에 이르는 죄로 불리웠었는데요. 격정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격정은 각 사람마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격한 감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애니어그램을 알기 전 나는 스스로 좋은 부모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내게는 나이 차이가 많은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내 뜻대로 잘 따라와 주는 건 내가 엄마의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작은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점점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사사건건 불만으로 맞서자 당연히 작은 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으로 4번 유형인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았다. 엄마로서 두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딸들이 해야 할 일을 요구하고 나 역시 내 할 일만 하는 것으로 내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여기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9번 유형인 큰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묻어둔 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평화를 원하는 유형이고 3번 유형인 작은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성취하려는 유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각자 애니어그램 유형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던 것이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로부터 생겨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갈등은 격정과 격정이 부딪힐 때 생긴다. 따라서 애니어그램으로 각자의 격정을 알게 되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애니어그램 수업에서 유형별 사례 나눔은 매우 중요하다. 사례 나눔 중 6번 유형의 에피소드다. 어떤 6번 유형이 해외여행 중 혹시 병이 날 경우를 대비해 종합감기약, 기침약, 코감기약, 소화제, 제산제, 지사제, 변비약, 비타민, 영양제, 해열 진통제 등 움직이는 약국 수준으로 온갖 약을 다 준비해 한 보따리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났다가 외국 공항 보안검사에서 마약 사범으로 의심을 받아 따로 작은 방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6번 유형은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리지 않으려는 유형이다. 그런데 안전한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인해 오히려 두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사례이다. 6번의 격정인 공포로 인해 두려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자신이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격정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면 격정으로 인해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들과 오히려 더 반복적으로 만나게 된다. 자신의 격정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알고 그 원인까지 아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니어그램 공부는 격정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영성은 의식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영성이라는 용어는 주로 종교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는데요. 요즘에는 심리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영성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삶에서 정신적인 측면, 즉 내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성은 자기 초월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현재의 나보다 더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현재의 나를 뛰어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애니어그램으로 설명하면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그래서 성격대로 살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을
현대 사회에 처음 알렸던 구르지에프는 이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의식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구르지에프는 인간의 의식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말한다. 육신이 잠자고 있는 상태, 의식이 잠자고 있는 상태,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 상태, 객관적인 의식의 상태. 육신이 잠자고 있는 상태는 말 그대로 육신이 잠자고 있어서 주위 환경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상태이다. 꿈이라는 환상이 의식을 지배하는 주관적인 의식의 상태이다. 의식이 잠자고 있는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상적인 의식의 상태를 말한다. 첫 번째와 완전히 다른 의식의 상태이긴 하지만 육신이 잠자고 있는 상태와 거의 같은 주관적인 의식의 상태로 격정에 사로잡혀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태이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 잠자는 상태이다. 육신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의식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어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듣고 있어도 있는 그대로 들을 수가 없다.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 상태는 자신의 격정을 관찰할 수 있고 격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의 격정을 알고 나면 자신의 격정을 관찰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 의식이 섬광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의식이 나타날 때가 바로 잠에서 깨어난 상태이다. 이러한 의식의 상태는 일상적인 의식의 상태와 객관적인 의식의 상태 사이에 있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는 선잠 깬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선잠 깬 상태로 밖을 돌아다니면 방에서 잠자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잠깐 자기를 의식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위험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선잠 깬 상태에서 객관적인 의식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객관적인 의식의 상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의식의 상태이다. 객관적인 의식의 상태는 자기 기억의 개발을 통해서 이르게 된다. 객관적인 의식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태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의식의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에서 깨어나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성격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격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애니어그램은 자신에게서 반복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9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자신의 성격 유형을 확인하고 자신의 격정에 대해 알게 되면 익숙한 자신의 모습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격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그것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격정을 발견하게 되고 격정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절망이라고 말했다. 나는 애니어그램으로 나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서 절망은 격정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한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격정을 알아차리게 되면 의식의 잠에서 깨어나고 격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것은 절망에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엔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은 객관적인 의식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의식의 잠에 다시 쉽게 빠져버립니다. 반면에 객관적인 의식의 상태는 의식의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다시 의식의 잠에 빠져들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의식의 상태를 기독교인을 위해 좀 더 쉬운 비유를 하자면 예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격정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의 성품에 조금씩 가까워진다면 우리의 영성은 그만큼 깊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